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도 다 달라져요. 물어보는 걸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죽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를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는 것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뭐예요? 보통 1번이 잘 돼요. 1번, 2번, 3번이면 3번째 별로 안 된다고요. 1번이 잘 되지.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보통 여당이 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되게 중요해요. 왜? 왜일까요? 국회의원 선거 나와도 1번 나오면 걔 제일 먼저 나오잖아. 기억의 순서도 뭐예요? 걔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게 뭐예요? 통계에서 최초 상기도라고 말하는 최초 상기도. 서대문, 여기 마포구에 국회의원 출마자는 1번 누구? 1번으로 나오는 애가 제일 친숙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자, 설문지 작성. 설문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를 살펴봐야 돼요. 설문한다라는 거. 앙케이트 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설문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설문한다라는 건 첫째, get to know의 의미가 있겠죠. 모르는 것을 아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더 큰 의미. 설문한다는 거에 더 큰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설문한다의 두 번째 의미는 넘버링 워크 하는 거예요. 넘버링 워크. 숫자 작업하는 거예요. 숫자 작업. 설문한다라는 거예요. 숫자 작업. 왜요? 숫자가 나와야 뭐예요? 아까 누가 그랬죠? 수치화가 가능해요. 수치화. 숫자가 아니고 글들은 수치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설문조사 나와서 프레젠터가 발표를 이렇게 해요. 아, 거기는 좋았고요. 거기는 되게 안 좋게 나왔대요. 이렇게 안 하죠. 몇 퍼센트 이렇게 걔 도표로 말하죠. 이게 다 뭐예요? 숫자 작업이에요. 숫자 작업.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설문한다는 거에는 컨버팅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죠.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말들은 뭘로 나와요? 텍스트로 나오죠. 텍스트. 좋아, 싫어, 싫어, 좋아. 좋은 거하고 I love you하고 다르고요. 싫은 거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레벨이 다른 거죠. 레벨이. 하얗다, 허옇다도 달라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백그라운드 지식에 따라서 말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획자가 설문지 하는 사람이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넘버로 바꿔줘야 돼요. 넘버로. 다 숫자화 작업이에요. 수치화 작업.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글을 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계요? 자가 필요해요, 자가. 네?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자가 있어요, 이 자라는 게 통계에서는 척도라고 말을 해요, 척도. 자, 척도에는 명목 척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척도를 모르면 설문지를 짤 수도 없고요, 통계를 할 수도 없어요. 척도가 뭐냐? 자예요,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스케일. 네? 자, 명목 척도라는 건 뭐냐? 여러분, 남자, 여자. 컴퓨터가 남자와 여자를 알 것 같아요? 컴퓨터는 남자, 여자를 몰라요. 아는 것도 있어요. 음성 인식은 알아요. 남자 하면은, 남자 하고 알아듣겠죠. 네. 그건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1이요, 여자는 2요. 알면 1이요, 모르면 2요. 이게 명목 척도라는 거예요, 명목 척도. 네. 왜? 여러분, 컴퓨터는 글을 모르죠? 컴퓨터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뭘로 만들어요? 연산부호화 시키죠? 0101010101010110. 컴퓨터랑 여러분,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러분, 설문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숫자로 변형시킨 다음에 그 숫자로 변형을 왜 해요? 컴퓨터가 인식하게 시키려고 그래요,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먹여주려면 뭐예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말을 해줘요, 숫자로. 여러분, 한글 쓰는 거 있죠? 그것도 뭐예요? 다 숫자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컴퓨터는 뭐라고 인식할까요? 010010010020 2는 없어요. 네. 100 디지털이니까요. 네. 10000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을 칠 때도 기억은 0001이라 인식한다. 히읗은 010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다 본 거예요. 뭐예요? 부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컴퓨터 어떻게 에러 나면은 찌직 나면 뭐예요? 0100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걔가 먹던 거 토해내는 거예요. 예? 먹을 때는 음식이었는데 여러분 나올 때는 다 그냥 덩어리로 있잖아요. 걔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인식을 해요.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가, 뭐 하드웨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열 척도는 뭐냐? 선호 순서 1위로 선호, 2위로 선호, 3위로 선호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글이죠. 이건 글이잖아요. 이거 이 앞에 1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1이라고 소비자들이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얘는 1만 알아들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통계에다가 1은 1위라고 인식하거라. 2는 2위라고 인식하거라. 그러면 컴퓨터는 2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받아들일 뿐. 자, 이렇게. 자, 이 서열 척도의 특징은 뭐냐?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만큼 모르죠. 그렇죠. 2위와 3위의 차이도 모르죠. 그렇죠. 얘는 100점, 얘는 1점. 근데 얘는 3등이잖아요. 그렇죠. 이 갭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갭 차이를. 자, 1등 3명이 시험을 봤어요. 한 사람은 100점 받을 거야. 한 사람은 50점 받을 거야. 한 사람은 1점 받았어요. 그러면 1점 받은 애는 여전히 3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5점 받았고요. 2점 받았고요. 1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서열 척도는. 자, 그 다음 등간 척도. 여러분 설문조사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아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이것도 뭐예요? 부호화 작업이에요. 부호화 작업. 자, 이거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 값이 모르죠. 요 사이 값. 그렇죠. 얼마만큼 아는지, 얼마만큼 모르는지, 여러분 전혀가 몇 점이 전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혀가 마이너스 1000인지 마이너스 100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뭐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비율 척도는 이거는 알겠죠. 100점 만점에 점수를 넣어주세요. 하면 얘가 55, 20 하면 얘는 뭐 25 이렇게 나와야겠죠. 100점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A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와 제일 싫어하는 브랜드가 몇 점 차가 있는지를 알겠죠. 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설문지 작업을 하고 통계도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설문지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 설문지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라는 게 있죠. 개방형 질문은 뭐예요? 주관식. 폐쇄형은요? 아니야. 주관식이 폐쇄형이죠. 오픈형, 폐쇄형이 객관식이죠. 오픈형이 주관식이죠. 자, 설문지에는 뭐가 많아요? 폐쇄형이 많죠.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설정해라. 여러분, 1, 2, 3, 4, 5 좋아하는 모델은 누구입니까? 누구. 이 5가지 옵션을 주는 거죠. 이 옵션을 주려면 뭘 해야 돼요? 정성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5개 중에서 하나 고르게 그 말을 해야겠죠. 만약 정성조사를 안 하고 바로 정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애만 임의적으로 쓰게 되겠죠. 그게 바로 또 정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주관식은, 아니, 객관식은 이미 넘버링이 다 된 작업이죠. 1, 2, 3, 4. 그래서 여러분, 설문지 나오면 이렇게 베꼈으면 1, 2, 3, 4, 5, 이렇게 베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관식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죠. 자기 느낌을. 이것도 넘버링이 해야, 이것도 뭐예요? 넘버링 작업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이것도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별로 그냥 그렇다. 아무 생각 없다. 삼성 하면 이건희 회장이 생각난다. 요새 뭐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 뭐라고 사람들이 막 다 쓸 거 아니에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뭐야? 100명이 다 다른 말들을 다 쓰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계를 낼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통계를 내면 될까요? 비슷한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런 거. 별 생각 없다. 나 오늘 바쁘다. 뭐 이거 뭐야? 별 생각 없다라는 거죠, 다. 그러면 걔를 모아서 걔를 1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이라고 말하는 건 다 모아서 2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삼성하면 반도체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 걔네들은 다 3이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거꾸로 부호화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100개를 추려서 5개로 만들어버리고요. 5개를 다시 부호화 시켜버리는 거죠. 방법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이 다시 넘버로 바뀌죠. 넘버로 바뀌면 뭐가 돼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는 숫자는 그래프를 만들어도 글자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겠죠. 하얗다, 허옇다, 허여무름하다.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만들 거예요? 왜? 인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문지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설문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문의 목적과 조사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생각한 다음에 설문지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설문지를 만들고 나서 내용을 추출한다고 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빠뜨려요. 반드시 빠뜨려요. 뭐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추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클라이언트, 그 사장님한테 할 말을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조사 내용을 물어봐야만 어떻게 돼요? 아구가 맞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고 조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사 데이터 쭉 나왔어요. 나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조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돈이 무조건 곱하기 2죠. 여러분, 이게 설문조사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담을 거 생각하고 설문지 짜라는 거예요. 설문지 하고 담을 생각하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은 설문지 해서 담으려고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번 조사를, 왜? 매번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물어볼 것도 되게 많아.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저것도 물어보고. 여러분, 설문지 10개 이상, 20개 이상 넘어가면 답변율이 떨어져요. 왜? 누가 이 짓을 해주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5,000원 줄 테니까 설문조사 해보세요. 하면 안 해줘요. 물론 누구는 해주죠. 여러분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설문지를 해주면 보상해주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돈이죠. 그러니까 사은품이 제일 떨어져요. 사은품은 돈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로또예요. 로또가 제 경험상 진짜 왔다예요. 여러분 선물 줄 때 꼭 써먹어 보세요. 로또는요, 돈이 한 얼마죠? 로또가? 2,000원인가요? 1,000원인가? 1,000원이죠. 여러분 1,000원 주고 실장님한테 길 가는데 1,000원 주고요. 설문지 20개 답변해 주시면 1,000원 드릴게요. 하면 웃어요. 저는 해요. 10장까지 더 해주겠다고. 근데 웃어요. 웃겨 하고 가요. 근데 로또는요, 상당히 끌려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200억이 될 수도 있잖아. 로또보다 더 좋은 게 옛날에는 뭘 썼는지 아세요? 저는 즉석복권. 즉석복권도 왔다요. 500원 있잖아요. 보통 꽝이 많죠. 싹싹 긁어서 딱 안 해주면 싹싹 긁어서 50만 원 됐어. 한번 올라왔죠. 이것도 하나 방법. 꼭 돈을 이런 말을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돈을 남기는데 거기서 남겨요. 그런 데서. 5,000원을, 그러니까 두당 5,000원이다. 두당 5,000원이 어딨어요, 세상에. 요새 두당 한 12,000원, 13,000원 해요. 두당 12,000원, 14,000원 하면 거기서 한 걔네들한테 뱉어주는 게 한 700원, 700원, 7,000원, 8,000원. 나머지 이렇게 먹는 건데 그렇게 해도 회수율이 떨어져요. 많이들 안 해줘요. 그때 로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걸 해봐서 볼펜도 줘보고 뭐도 줘보고 뭐도 줘보고 다 해줘봤는데 즉석복권과 로또만 한 게 없더라고. 진짜. 그런 거 하나 알려드리고. 자,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반드시 생각한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나요. 보고서를 대충 써요. 조사 보고서 쓴 다음에 보고서 써야죠. 그죠? 보고서를 일단 쓰라는 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설문조사를 싸세요. 그러면 설문조사가 100% 여러분 기획의 안에 근거로 작용이 돼요.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100% 자신해요. 빠진 게 있어서 이거 왜 그랬지?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자, 그 다음 설문은 쉽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가계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이거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가계가 우리 집안 전체냐 아니면 나 혼자냐라는 거죠. 집안 전체 혹은 당신의 한 달 월급은 얼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쉬운 거죠. 진실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러분 말이 안 나같이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다. 그다음 척도를 고려한다. 여러분 교차 분석을 하려면 아까 말한 명목 척도와 등간 척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선 성별, 연령, 거주지, 그다음에 소득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교차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척도를 알아야 설문조사지를 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거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이것도 5점으로 물어보면 피곤해요. 7점으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5점으로 물어보면 그래프의 사이가 짧게 나와요. 한마디로 5점 만점이죠, 그건. 4.8과 4.7, 0.1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5점 만점에서 0.1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차라리 7점으로 해주는 게 낫다고요. 더 좋은 건 뭐예요? 10점으로 해주면 더 좋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설문 응답자가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제일 나쁜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1000명을 했는데 다 똑같아. 그럼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근성이 있어요. 못되게 안 구는 근성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보통을 많이 줘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외국은 이렇게 약간 평중이 있어요. 외국 애들은 자기 의사가 되게 딱 있어가지고 좋으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건데 우리나라는 다 보통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을 넓혀주는 게 또 하나의 실무적인 노하우야. 개방형과 폐쇄형. 아까 주관식과 객관식. 여러분 객관식을 앞에다 놓는 게 나을까요? 주관식을 뒤에다 놓는 뒤에다 놓는 게 나을까요? 주관식이 뒤에 나오죠. 왜요? 우리 이제 왜도 알아야죠. 그렇죠. 말했잖아요. 싫고 구체적인 걸 앞에다 놓는다. 처음부터 당신의 의견을 100자 내로 기술하시오. 로또 안 받고 안 써. 근데 마지막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마저 하면 그거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 그래서 응답률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은 뒤로 가 있는 거야. 괜히 하는 게 없어요, 다. 자, 그 다음, 쉬운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 순서대로 물어봐야 돼요. 이건 왜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하다가 포기한다고요. 근데 뒤에 어려운 게 있으면 마저 한다. 사람은 마저 하려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요, 또요. 민감한 질문은 뒤에 하고 평범한 질문은 앞에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했죠. 우리가 삼성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삼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뒤에 있는 질문이 어떻게 돼요? 다 영향을 받아요. 왜? 삼성에 대해서 이런 거죠. 삼성이 좋습니까? 난 좋다. 그럼 뒤에 가서 삼성의 뭐뭐 다 자기가 일관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 물어보면 뭐예요? 그 스팟 하나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이 매니플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현대는 이번에 무슨 뭐해서 구속이 됐고 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영 상태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냐, 이거 어쩌라고, 이거 안 좋은 걸 찌르라는 거 아니야.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설문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좋을 수도 있게, 나쁠 수도 있게 다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거죠. 좋은 점을 다 뽑아주세요와 나쁜 점을 다 뽑아주세요는 똑같은 얘기도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설문지를 쓸 때는 첫째, 제목 및 안내문을 쓰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설문조사 대상 선별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청담동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이 로또 하나 타겠다고 와. 그럼 이제 빼는 거죠. 거주지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 브랜드 인지 및 연상 이런 것들. 여러분 최초 상기가 뭐예요?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보조 상기는 순수 상기는 모두. 보조 상기는 물어보고 나서. 보조 인지는 상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최초 상기예요. 네. 뭐가 생각나느냐?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 브랜드 측정할 때 물어보는 방식. 그다음 제품 구매, 광고 인지. 이거 광고 전략을 짤 때 쓰는 설문지의 패턴이에요. 그다음 광고 태도.
자, 여러분 다 5점 썼죠? 여러분 7점으로 쓰시라고요, 여러분은 하실 때. 여기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절대적으로 매우 부정스럽다. 절대적으로 매우 좋다. 이렇게 하면 스케일이 커지니까 그래프가 나올 때도 좋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 쓸 때 뭐냐? 나쁘다가 1이어야 돼요. 좋다가 큰 수여야 되고요. 왜? 그래프를 그렇게 안 하면 그래프 만들 때 아주 머리 뽀개진답니다. 왜? 사람들은 위가 좋은 거고 아래가 낮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낮은 게 좋고 위가 나쁘면은요. 그래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바꿔줘야 돼요. 5.1이 되고 2.1이 되고요. 그럼 머리가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야? 낮은 건 1이요, 높은 건 5요. 그럼 그래프가 뭐야? 위로 올라갈수록 좋다, 아래로 갈수록 나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생각을 하고 설문지를 짜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 짜고 나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터진다는 거죠. 조사에 대한 5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조사의 영역은 이 그림처럼 골이에요, 골.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마케팅 조사도 뭐예요? 이 골에 대한 조사예요. 인식에 대한 조사.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근거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평가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근거를 위해서 제시를 한다면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게 뭐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평가라면 여러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죠.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여러분한테 서베이를 맡기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일 준 사람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내가 서베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평가를 내가 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문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설문을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기본적인 통계 프로그램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SPSS하고 엑셀. 그리고 엑셀은 많이 다르죠. 엑셀의 사칙연산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보면 삽입 그림과 보면 함수전 넣는 게 있어요. 이거를 SPSS나 엑셀을 배우려고 학원을 알아보는 사람은 저처럼 돈을 낭비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배우려고 OA 학원 다니신 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포토샵 배우려고 그래픽 디자인 학원 가죠. 그러면 한 달 가르쳐요. 하루면 될 걸. 왜요? 돈 벌라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SPSS는 일단 CD를 구하세요. CD 구하는 방법이요? 그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어딘가 다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 누구도 안 사대. 어딘가 있어요. 그럼 플레이를 하고요. 저기 가보면 기술 통계라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 딱 1시간만 갖고 노세요. 딱 1시간만. 그러면 여러분 SPSS를 떼게 돼요. 그냥 엑셀은 알아서 하시고요. 엑셀까지 딱 여러분 1시간만 투자하면 SPSS 떼요. 못 되겠다고 하는 분은 저한테 메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너무 쉬워서 금방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자료가 SPSS 화면까지 다 나와야 돼요. 이거 누르시고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웃어요. 바보냐고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깔 때 다 읽어보고 깔지 않죠. 그냥 다음 눌러서 말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아래 딱 여러분이 SPS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1시간만 기술 통계에 보면 빈도 분석, 프리퀀시 테스트, 그다음에 교차문제 이렇게 2개 나와 있어요. 그것만 할 줄 알면 아주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1시간 투자하고 여러분이 평생 일을 할 때 근거를 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리서치 개념하고요. 통계의 개념하고 분석의 개념하고 빈도 교차 분석만 알면 여러분, 웬만한 거 다 분석해낼 수 있어요. 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분석법을 다르게 알고 뭐라고 분석법을 다르게 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통계는 교차와 분석만 알면 되고요. 여러분, 서치와 리서치가 뭐가 다른지 알고요. 그거 2개만 알면 돼요. 그거 2개만 알면 여러분 FGI도 분석해낼 수도 있고요. 모든 것 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그래프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저한테 갖고 오시면요. 단 척도만 있으면요.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드리죠.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그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그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평가 있죠. 그런 거를 하래요. 돈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어디 가느냐? 일단은 어디로 가야 돼요? 글들이 많은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글들이 어디 있어요? 자유 게시판 가면 되게 많다고요. 자유 게시판 가면 막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뭐예요? 일단 분류를 하는 거야. 총장 욕한 거 1, 학교 한 거 2, 뭐하고 뭐하면 한 17개로 스케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꾸로 거기다가 넘버링 작업을 하는 거죠. 1, 2, 3, 4, 2, 7, 8, 9, 12,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빈도를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이 몇 번 나오고 그러면 일단 백분율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번에는 그러면 교차 분석도 해야 되겠죠. 교차 분석은 뭘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유 게시판에다 올릴 때는 성별이 찍혀요. 주민등록증 회원이면. 그죠? 2로 시작하는 애는 1이고 여자고 1로 시작하는 애는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교차 분석이 되죠. 남녀 비율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뭐도 돼요? 시간도 나오죠. 왜? 등록할 때 시간이 찍히잖아. 그러면 시간이 찍힌다는 건 뭐예요? 추이가 나온다는 거죠.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찾아내는 거 없어요.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미국의 통계학자가 뭔가 척도만 있으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통계로 내버릴 수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 통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게임하면 재밌어요. 이런 거 술 먹으면서 이상한 야한 소리 하지 마시고 막 이런 얘기하면 재밌다고요. 신이 존재한다를 통계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단 5초만 줘도 보여줄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일단 뭐예요? 신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 하려면요. 신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일단 뭐예요? 전제를 내리면 돼요. 신은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고 전제를 내려보죠. 믿음은 곧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전제를 두는 거예요. 왜? 신은 누구도 볼 수 못하니까요. 내가 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이 있는 거고요. 신이 없다고 믿으면 신이 없는 거겠죠. 모집단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자, 거수로 해볼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고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럼 요 집단 내에서 신이 없는 거예요. 통계란 이런 거예요. 네, 가정과 표집단, 표본만 딱 정해놓고 하면, 그 대신 뭐예요? 그래서 조사보고서 쓸 때는 맨 첫 번째 장에 뭐가 나와요? 응답자의 특성, 표본수, 그다음 오차 범위, 이런 거 주죠. 여러분, 오차 범위 이런 거 있으면 뭐 보면,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런 거 안 해줘도, 뭐,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면, 왠지 그거 얘기해주면 신뢰성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신뢰성이 없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회과학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물리는 100%가 나와요. 네. 던지면 떨어진다. 이건 무조건 그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과학은 법칙이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100명한테 물어보면 95%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95명은 나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뭐예요? 5명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과학에선 뭐야 95%만 돼도 인정을 해요. 왜요? 그냥 지네들끼리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도장 찍은 거예요. 네, 95% 안에선 인정해 주자.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통합적 사고를 향상해야 되는 거는 넘버. 여러분 넘버를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뭐야? 텍스트를 잘 알아야 돼요. 얘가 얘로 되니까요. 그죠? 얘는 또 얘로 되죠. 왜요? 해석. 숫자를 보고 해석을 못하면 또 말짱꽝이죠. 그렇죠? 얘가 높았는데 왜 높았는지 모르면 말짱꽝. 그러니까 텍스트와 넘버, 텍스트와 넘버와 텍스트 이걸 잘해야 설문을 잘한다는 거예요. 조사기획의 기본 전략은 이거 빨리 가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릴러라고 생각하세요. 드릴러. 네? 두두두두둥 드릴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드릴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뾰족하죠? 이 뒷부분은 커요. 언제나, 여러분,
조사할 때 리서치하고 그다음 리서치하라고 했죠. 네. 여러분 설문조사지 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로 하라고 했죠. 무조건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가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네.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뭐야? 작은 거부터 넓게 가면 뭔 소리 들어요? 표적조사라는 소리 들어요. 정해놓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짜맞춘 거죠. 네. 검찰이 표적조사했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미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면 이게 범인인 자료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돼요? 누구나 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점점 추려나가는 거죠. 네? 드릴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다라는 거예요. 자, 수평에서 수직.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그래프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요. 세부적인 조사 데이터는 별첨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조사계획서 작성법을 한번 보죠. 조사계획서 작성법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리서치 플래닝 핑거스를 보면 타겟. 여러분 타겟을 열심히 봐야 돼요. 네? 조사해도요. 네? 조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조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조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대 그래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 그래프 쓰지 마시는 거고요. 타겟. 그 다음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 어널리시스는 리서치 어널리시스라는 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스트라테지는 리서치 컨텐츠. 태틱스는 서제스천. 그 다음에 제너럴 플랜은 리서치 어펜딕스라는 걸 써줘야 돼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타겟,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자, 메인 아이디어는 조사의 배경 및 목적을 쓰는 거고요. 리서치 어널리시스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의 설계 및 방법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10명 조사한 거하고 100명하고 다르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리서치 컨텐츠는 아주 간단해요. 조사 보고서는요, 설문조사한 거대로 써주면 돼요. 그 순서대로. 1. 뭐뭐뭐의 특성. 2. 뭐뭐뭐의 특성. 이렇게. 자, 3번. 서제스천. 이 내용을 가지고 뭐를 제안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통계표 및 설문지를 갖다 붙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S맥주의 광고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타이틀, 목적, 왜 이런 조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리서치 어널리시스. FGI의 목적은 이거고, 조사의 내용은 이거고, 조사의 대상은 누구고, 실사는 이렇게 했고, 조사 통계 분석 방법은 SPSS를 썼거나 엑셀을 썼거나 이렇게 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플레임을. 그 다음, 리서치 컨텐츠. 이거는 뭐예요? 질문 순서대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써주면 돼요. 답변을 쓸 때는 웬만하면 그래프로 써준다는 거. 쉽게. 서제스천은 이 토대로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결과 우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 다음, 조사 통계표 및 설문지를 써주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그 샘플 기획서를 하나 넣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마케팅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 기획서를 쓴 거예요. 쭉 보면은요. 일단 서머리를 하죠. 자, 프로젝트의 목적. 그래서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의 시장 현황. 일단 뭐예요? 제일 큰 것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현황. 네? 그 다음 시장의 주명, 수기, 소비자의 소비 형태 분석, 건강 보조식품의 자유 현상, 여러분 소스, 그 다음에 건강보조의 수용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뭐야, 건강보조식품의 현 만족도 의향에 대한 분석, 보통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만족, 보통 불만족, 이거 뭐예요? 5점 척도죠? 아니죠. 5점 척도가 아니네. 100점 만점이네요. 왜? 68.8이 나왔죠. 아니네요. 100점 만점도 아니네요. 이거 상대평가네요. 그죠? 유동적으로 평가되는 복수응답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고요. 건강보조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결정 동기, 다 100점 만점으로 물어본 거네. 그 다음에 뭐야? N702는 뭐예요? 모집단이 702명이었다라는 거죠. 702명한테 물어본 결과, 건강 관련 정보원은 73.1. 이게 100점 만점이 안 되니까 다중응답이 됐다라는 소리고, 자, 제품의 실소비자, 사용자, 실소비자가 94.4가 주부, 복용자는 50.9, N은 702명. 향후 구매 의향 분석, 가격 만족도, 비싸다, 싸다. 어떻게 물어보는 거죠. 싸다, 비싸다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제품의 적절 판매 가격대는 얼마여면 되느냐.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건 28,504원이 갭차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과 현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야?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의 인지도, 신숙도, 대표성은 아까 말한 최초 상기. 그 다음에 현재 복용, 향후 구매, 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설문으로 하게 되면. 자, 최근 브랜드 선택 이유, 풀무원, 암웨이, 황주, 왜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뭐예요? 서열이 나왔죠. 설문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열 척도로 물어봤겠죠. 1위, 2위, 3위. 이렇게요. 5위까지 나왔겠죠. 자, 이래서 얘네들이 나온 거고, 구매 장소, 전문적 분석한 거, 전문점의 바람직한 인상, 시사점. 그 다음에 뭐야?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서제스천이에요. 이 전체가 서제스천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원교근공이라는 전략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손자병법 뭐 36개 먼 나라 이웃과 사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한다. 이건 뭐야? 제휴한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이렇게 얘랑 뭉쳐서 뭐 해야 된다. 이거는 다 뭐예요? 아까 그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서제스천이에요. 서제스천. 스케줄 이렇게. 조사기획서는 설문조사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조금 더 했네요.